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 준비했습니다. 제목 스테이션 11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 장편 소설이고요. 한정아 옮김 북로드입니다. 우리 에밀리는요. 외모가 너무 청초하고 순수하고 눈망울이 너무 아름다워요. 호수 같은 깊은 눈을 가졌어요. 아름답습니다. 캐나다 작은 섬에서 태어난 에밀리는 홈스쿨링을 거쳐서 토론토의 무용수의 길을 걷던 중에 춤보다도 글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돼요.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이 책은 네 번째 소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종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저는 새로운 희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덕분에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 마스크를 줄을 쓰고 하는데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눈 뜨면 뉴스, 핸드폰 켜고 핸드폰에서 이제 뉴스를 만나게 되죠. 코로나의 확진자가 얼마큼 늘었는지 궁금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우리는 희망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이 책은 2014년, 2015년 올해 최고의 책, 영화화 결정되었고 세상이 끝난 뒤에도 인생의 미스터리는 계속된다 라고 나와 있고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타임지 선정 2015 최고의 책, 2015 아서 C 클라크상 수상, 2015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 안 마텔 추천, 내 인생의 책입니다. 총 9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 극장, 2부 한여름밤의 꿈, 3부 왕관 쓴 당신이 더 좋아, 4부 우주선, 5부 토론토, 6부 비행기, 7부 터미널, 9부 8부 예언자, 9부 스테이션 11이라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 앞에 보면 박영옥 소설가님께서 추천의 글을 쓰셨습니다.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할리우드 스타 아서 리엔드가 리어 왕 공연 중에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바로 그날 조지아 독감 복균자를 실은 비행기 한 대가 미국에 착륙한다. 걷잡을 수 없이 독감이 퍼지고 세계는 곧 멸망한다. 그로부터 20년 후 유랑극단 소속의 한 여자가 스타트rek에 나오는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장을 새겨넣은 채 북미 대륙을 떠돌며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공연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쫓기듯 문명박물관이 존재하는 세번시티의 공항에 다다른다. 모두 9개 부로 구성되어 있죠. 이 책의 7부 터미널에서 나는 기억할 만한 문장들을 여러 개 찾아냈다. 공항에서 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다 되어갈 무렵 클라크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다. 생존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한 세상이 끝나고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는 점에서 그는 대단한 행운아였다. 아니야, 비행기는 수직으로 날아오르지 않았어. 긴 활주로를 달리며 속력을 높인 다음에 비스듬히 날아올랐지. 그는 공항에서 태어난 16살 소녀에게 설명하는 중이었다. 활주로가 왜 필요했어요? 소녀가 물었다. 이 문장을 읽자 시련에 관한 박물관이 떠오른다. 10년 전 자그레브에서 시작된 이 박물관엔 실제 연인이나 부모를 잃은 사람이 남긴 기증품들이 모여있다. 오르한 파묵의 순수 박물관에서도 한 여자를 지독히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가 썼던 물건들을 모아 박물관을 만든다. 이렇듯 인류에게는 잃어버린 것들을 수집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박영옥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장면은 멸망 후에 공항에 우연히 함께 남겨진 생존자들이 서로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풍경이다. 80일이 지나자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게 되고 영어 사용자들은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캐세이 퍼시픽, 에어프랑스가 싣고온 언어들 중 하나 이상을 공부한다. 그들은 질긴 사슴고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없는 것보단 낫죠. 기적을 바라며 매일 활주로를 정비한다. 공항 안에서는 강간 사건도 일어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곧 전기가 사라진 밤하늘에서 광활한 빛의 바다를 보게 된다.
시처럼 아름다운 이 장면은 진짜 빛을 보기 위해 사막을 어둠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어진 세상의 희망처럼 읽힌다. 오, 대단하죠. 멸망 이후의 세계를 그렸지만 이 책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공연하는 유랑극단과 한 번도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소녀에게 옛날 물건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노인이 존재한다.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 속에서도 말이다. 절망으로 희망을 말하는 순서에 대해 쓴다면 이런 소설을 쓰게 될까? 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되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또다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 내리고 실천하고 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 문명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악몽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아서라는 주인공 처음 무대에서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는데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주연이고 조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또한 주연이고 조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그냥 위기로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유랑극단이 나와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유랑극단이 각각 도시들을 걸어다니면서, 왜냐하면 말을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는 교통, 통신 다 마비되잖아요. 멸망했으니까, 문명이 아예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유랑극단을 마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도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걷기에 시작하죠. 근데 날씨가 더워진 7월에는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가는데 치솟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같이 갑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차 옆에 쓰여진 문구가 이거죠.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게 커스틴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팔목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중요한 문구죠.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유랑극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셰익스피어 공연을 하는데요. 셰익스피어 공연 또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고 전기도 없었다. 어찌 보면 종말 후 세계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세계다. 유랑 악단은 클래식과 재즈, 몰락 이전의 대중가요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해서 연주하고 셰익스피어 희곡을 상연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현대 희곡도 종종 무대에 올렸지만 놀랍게도 관객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가장 선호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예전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게 다시 보고 싶은 거야. 54쪽에 나옵니다.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 유랑극단 지휘자의 아래에서 다 새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지휘자 반대로 8부에 나오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 예언자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시각으로 약간 삐딱해서 어렸을 때도 삐딱했어요. 좀 이분이 나오는 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2년째로 돌아가 엘리자베스와 타일러가 떠나기 두세 달 전 나뭇가지들을 잘라 불쏘시개를 만들고 있던 클라크가 고개를 들자 에어 그라디아 여객기 옆에 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린아이였는데 그때 공항에는 어린아이가 많아서 이 정도 거리에서는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그 비행기는 접근 금지 구역이었지만 아이들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로 서로를 놀라게 하기를 좋아했다. 아이는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책인가? 자세히 보니 타일러가 비행기 앞에 서서 문고판 책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클라크가 다가갔을 때 타일러가 비행기를 향해 말했다. 아이는 잠깐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들었어요? 재앙들이래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클라크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토론토에서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항상 침대 옆에 성경책을 놓아두었다. 타일러가 읽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나이도 어린데 참 잘 읽는구나. 클라크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소녀는 약간 이상했지만
누가 그 아이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었겠나? 2년째에는 모두가 아직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달라진 세상에서 다 비틀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2년째에는. 뭐 하고 있었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있어요. 아이가 말했다. 저 안에 아무도 없는데. 물론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클라크는 햇빛 속에서도 한기를 느꼈다. 비행기 문을 여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서도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는 그 어느 무덤 못지않게 좋은 무덤이었기 때문에 에어그라디아 비행기는 계속 폐쇄된 상태로 있었다. 클라크가 그 비행기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것도 처음이었다. 다행히 비행기 창문들은 어두웠다. 난 그냥 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타일러,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유령 비행기의 고요함이 그를 압도했다. 그럼 왜 우리는 안 죽고 저 사람들은 죽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잘 연습한 주장을 끈기 있게 다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소년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클라크를 쳐다보았다. 저들은 특정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고 우리는 노출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을 거야. 여기 있는 몇 명은 이유를 찾으려다가 반쯤 미쳐버렸지만 타일러, 그게 전부란다. 우리가 다른 이유로 구원을 받은 거라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니? 착한 사람들요. 나약하지 않은 사람들. 타일러, 이건 착하고 못됐고의 문제가 아니야. 에어그라디아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시각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란다. 네, 타일러가 말했다. 클라크가 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뒤에서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큰 소리로 성경 구절을 읽었다. 엘리자베스와 테일러는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1등석 선실에 살고 있었다. 클라크는 그녀가 비행기 출입구로 이어지는 바퀴 달린 계단에 앉아서 뭔가를 뜨개질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당신 아들이 걱정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 테일러라는 아이가 여기 커스틴과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이 책 스테이션 11이라는 만화책을 이 아서 배우의 첫 번째 와이프 미란다가 작가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이 스테이션 11을 써서 완성시켜서 나중에 책 2권을 이 사람한테, 아서한테 주는데 한 권은 이 아이한테 갔고요. 한 권은 커스틴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와 이렇게 약간 영적으로 좀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나중에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문명이 달라진 현재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스테이션 11이라는 만화책에 닥터 11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로너건 선장이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 라면서 책을 마칩니다. 이것도 다 환상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도 환상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감정들 다 달콤한 꿈일 것 같아요. 깨어나면 이런 꿈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가득가득 느껴보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책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사랑합니다.